무인 작전 6부 이어서 시작을 하고요. 예, 저는 하창봉입니다. 그래서 오늘 3월 24일이고, 예, 요렇게, 예, 요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뭐, 바가지 머리라고요? 자, 방송에 집중하세요. 예, 오늘 장은, 약간 혼조입니다, 혼조. 예, 혼조고, 오늘 장은 약간 관망? 예. 자, 장은 오늘 좀 관망? 그래서 아마 10시에, 한덕수 총리, 예, 탄핵 발표가 있습니다. 뭐, 아마 조금, 지금 10시죠? 예. 그 참, 방송에 집중하세요. 예, 바가지는 뭐, 좀 저런 게 있고. 아침에 아마 여러분들 그 HLB가 제일 변동이 컸을 거예요. HLB가.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보면, 약간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플러스가 있고, 그 바가지 머리 그만해. 그만해! 자, 그래 보시면은, 어쨌든, HLB하고, 예, 약간 반등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좀 강하고, 그 다음에 방산 하나 에어로 있고, 그 다음에 엔터 있고, 예, 뭐, 그럴 거고, 약세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안 좋고, 예, 등 이제 2차 전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조금 쉬고, 삼성하고 뭐 닉스도 약간 주춤하고, 뭐 약간 요 정도. 예, 관망입니다. 관망인데, 그래서 시장은 이제 약간 코스피는 멈춰 있고 이렇게. 발표 났어요? 발표 났어요? 기각. 엄청 빨리 나네. 바로 결정 나는 거예요, 그거는? 기각이구나? 기각. 기각이면은, 총리 복권하는 거네? 근데 저는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봤는데, 어쨌든 기각. 기각. 그러면은, 이재명 테마주는 많이 빠졌겠네요? 안 그런가? 기각. 기각됐구나. 볼까요, 잠깐? 동신건설이 대표진 저쪽 종목인가? 에이텍인가? 뭐, 움직이는 것도 뭐 잘 모르겠네, 이거는. 어쨌든 기각됐어요. 그래, 여기 기각됐구나. 예, 여기 봐. 탄핵안은, 기각됐습니다. 기각됐다. 이게 플러스인지 나쁜지 모르겠어. 어쨌든 기각. 예, 여기 기각됐고. 일단, 그렇게 보죠. 사실 저거는 뭐, 그 내용이고. 환율은 좀 떨어져요. 장은 뭐, 그렇게 저 발표에 많이 배낭은 안 하네요. 제가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요? 저는, 그냥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사람이지. 뭐, 특별히 그건 없어요. 예. 자, 그래 보시고, 환율이 어떻게 되네요. 환율이 좀 내려옵니까? 거의 반응이 없네. 올라버렸어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핵심 자체가 아시겠지만은, 그, 총리보다도, 이번 주에 뭐, 요게 좀 크니까, 일단, 현재는 일단 기각이 됐으니까, 복귀를 하는 거죠. 예. 복귀를 하는 거고,
이제 모레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있고요. 2심.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사실 이번 주로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결정이 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일정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이쪽이고. 어쨌든 시장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삼성전자가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오늘은 그리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주춤됩니다. 조금 지난주에 많이 달려서 조금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탄력이 좀 주춤한다. 예, 요게 이제 부정적 요인이고 지수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전략이 삼성전자 주가가 좀 늘어진다. 예,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HLB는 하락 각도는 완만해진다. 주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오늘이 변동이 제일 크고, 오늘이 변동이 크고, 차차 다시 이제 좀 자리를 잡는, 이제 어젯밤에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어차피 4만원이 와봤자, 예전 임팩트 아니기라서. 그래서 HLB는 오늘 아침에 이제 시세가 많이 나서, 제 생각으로는 거의 내일까지도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그래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고.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제 코스닥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아마 코스닥도 여기서 조금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완만해진다. 코스닥 지수도 이번 주 또 하방을 지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은 지금 해외 쪽을 보면 해외 쪽이 여전히 이제 미증시가 고점 대비 이렇게 빠져 있는 자리예요. 빠져 있는 자리인데 일단 제가 최근에 찾은 특징은 한 일주일 동안 주간 기준 다지기를 가지고 있어요.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진 않고 다지기 하는 게 있고 관세도 지금 유인한이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약한데 약간은 빅테크 쪽으로 자금 유입이 미온적으로 들어와요. 미온적 유입이란 말이 약간 이제 자리가 조금 잡히는 게 있어요. 예, 요거는 4월 2일이고요. 예. 그래서 미국 주식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미국 주식이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 일단 S&P 500을 봐도 조금은 이제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조금은 이제 5일 동안 멈춰 있죠. 멈춰 있고 뭐 나머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멈춰 있습니다. 요런 거 조금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하고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장 핫한 섹터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가 제일 핫하죠. 원래 자동차가 3, 4월에 사야 되는 섹터거든요. 자동차가 왜냐하면 보시면은 관세가 만약에 상호 관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다는 어떤 표현을 쓰게 되면은 제일 먼저 수혜가 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자동차잖아요. 멕시코 관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3, 4월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관세 노이즈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완화 기대도 있고 공매도 또 그런 것도 있고 공매도 관점에서 봤을 때도 수혜까지는 아닌데 사각 섹터죠. 다른 섹터보다 사각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더디지만은 조금 더뎌가지고 이제 무겁겠지만은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되게 나쁘지 않죠. 가고 계신 분들은 가고 계셔도 되고, 뭐 기아도 지난번에 그 배당락 하고 빠졌지만은 사실 자동차 쪽이 나쁘진 않는 거고, 대표적인 종목 제가 보는 종목 그 예전에 만도는 조금 더딜 건데 다시 잘 잡힐 것 같고, SL 같은 종목들은 이미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섹터들은 앞으로도 조금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현대 위아는 최근에 이제 개별 재료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모비스가 아마 또 올라갔을 거예요. 예, 되게 괜찮은 거죠. 그럼 오늘 이제 화신 같은 개별주들은 탄력성이 되게 좋은 거.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좋아요. 오늘 그냥 되게 사고 싶을 정도로 서현이와도 그렇고 성화이텍도 그렇고. 예. 이거 썸네일 제목을 바꿔야겠네요. 자동차가 제일 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동차주를 직접, 모비스 같은 경우는 매체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약간 물릴 각오로 주식을 사도 되지 않을까 정도가 됩니다. 예, 자동차주가. 요거는 또 지금 시간이 10시고 좀 빨라가지고 바로 붙기는 그렇고, 한 11시 정도에, 11시 정도에 한번 이야기 할게요. 11시 정도에 한 번 더, 아니면 제가 혹시 이야기 안 드리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세요. 이쪽을 한번 보자고. 아시겠죠? 자, 그런 게 좀 있고, 지금 이제 조금 방송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까지 모르겠는데, 뭐 시장은 그렇게 많이 요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현대차가 확 들어오는 게 좀 장의 특징입니다. 자동차가.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 정도 힘이면은 이거 모비스 지금 28까지 찍겠는데요. 11시에 들어가지 말고 좀 일찍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하신 같은 것도 물량이 많이 없는 회사라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면 약간 비싸게 사거든요. 근데 지난번 요때 2월 25일보다는 주가는 똑같은데 화신의 차트인데 좋은 힘이에요. 예. 자, 요런 게 좀 있습니다. 요런 게 좀 있어가지고, 자동차 쪽은 여러분들이, 제가 원래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3, 4월에 공략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사야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한번 보시죠. 예,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근데 하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 주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냥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번에 하나오션이 호주 오스타를 인수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렇죠? 하나오션이 호주 오스타를 인수하다가 실패를 했고, 이번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3조 6천억을 통해 가지고 오스타를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스타 인수의 핵심은 오스타 USA가 될 거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전에 무려 1조 3천억을 들여 가지고 하나오션의 지분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조 원을 추가적으로 3조 6천억 유상증자를 때린 거죠. 그리고 한화에너지가 김동관, 김동선 세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하나에너지가 잠깐만요. 하나그룹의 지배 구조를 딱 보면 김성인 회장이 하나를 지배하고 있고 요 하나에너지에 장남 김동관, 차남 김동원, 삼남 김동선 50, 25, 25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너지는 네, 하나와의 또 지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한화가 하나그룹의 사실상 김성희 회장이 지배하고 이 하나를 통해 가지고 밑에 있는 보험사, 방산, 갤러리아 다 지배를 하는 구조인데 그런 관점에서 한화가 상장을 하고 하나의 몸값은 최대한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아드님, 세 아드님들의 지분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에너지가 하나를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김성인 회장의 지분은 아들 삼형제한테 날아가는 그림이죠. 그래서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하나에너지의 몸값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실제적으로 지금은 되게 모아주고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지배구조에서는 하나 김동관 회장의 지배력이 커지기 때문이니까 거꾸로 놓고 보면 이번에 하나의 수작은 하나에너지의 몸값을 높이고 차후에 하나의 합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속 문제로 넘어가는 문제고 이번에 하나 오션 자체가 실제적으로 아시겠지만 1조 3천억을 들여가지고 사갔단 말이에요. 2천만 주를 이렇게 갔으니까 요건 1조 3천억을 써버렸고 나머지 3조 6천억을 가지고 유상경제를 때렸으니 한편으로는 뭐 주가는 지금 반응할지 모르겠지만은 중기적으로는 이거는 하락 확률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 쪽은 뭐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비중을 안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팔고 안 사고의 문제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유상증자를 받을까 말까 또는 하나그룹 쪽 내가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이거는 조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시세가 그나마 잡아줄 때 현금화를 하고 낮은 비중으로만 뭐 차후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보겠고요. 아침에 2차 전지주가 많이 하락을 했죠. 정확히는 소재 업종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엘젠솔은 뭐 수급적인 이야기 때문에 별로 하락한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요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요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 맞습니다. 3월 22일자 기준으로 미국의 UBS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대해서 레포터가 있었는데 하나는 LNF, 그 다음이 에코프로 BM, 그 다음이 포스코 퓨치엠 세 종목 정도가 보이는데 UBS 이 친구들은 테슬라 목표 주가에서 되게 보수적인 애들입니다. 테슬라 목표 주가를 130달러 때리는 그러니까 증권사 기준으로 UBS가 2차 전지에 아주 부정적인 그 친구인데 요 보면 LNF 같은 경우는 Initiation of Coverage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커버리지 개시한 종목인데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이제 그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래서 목표가가 없었는데 지금 12개월 목표가로 6만 원 투자에게는 매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했는데 내용은 뭐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Unfavorable Customer Exposure 비우호적인 고객의 뭐 노출도 이렇게 좀 분석을 한 것 같네요. 밑에 것만 조금 보면 우리가 LNF라는 종목을 이제 커버지를 시작을 할 건데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보고 그래서
뭐 한국의 양극재 시장에 대한 성장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뭐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떤 에세스를 한다는 내용이고, 유니크한 걸 적용했고, 그래서 한국의 캐서드 메이크 4, 그러니까 4개의 양극재사,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비엠, LNF, 또 하나 뭐였을까? 뭐 LG와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네. LNF는 적어도 due to customer concentration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는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추정이 되고요. 위드 테슬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하고 이쪽 집중되어 있다. 전체 매출의 이제 쉽게 말해서 70% 정도가 LNF가 테슬라와 LG 엔솔에 집중되어 있다. 뭐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26년도 EPS의 증가 속도가 낮다고 전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91% 정도 컨센서스를 뭐 부정적으로 본다. 뭐 대충 이런 말이겠죠. 제가 오역을 할 수도 있어요. 넘어갑시다. 그런 게 하나 있고, 용계도 말을 꺼냈으니까 주가는 반등할 겁니다. UBS 리포트인데,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 목표가가 10만원 정도 갖고 있다가 만원 내렸어요. 투자 의견은 셀 의견이고, 그래서 뭐 최근 52주 29만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재무적인 거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내용 거의 제가 오전에 아까 다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양극재 생산 캐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전망한 게 있더라고요. 양극재 대해서.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뭐 카펙스 투자가 감소된다는 내용도 있고, 고정비가 좀 증가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25년부터 28년도까지 배터리의 양극재 시장은 22% 정도 성장을 하는데, 원래 생각할 때는 30%까지 성장을 했었나고 봐요. 그러니까 양극재 성장 속도를 조금 늦춰 잡았다는 내용이에요. 조금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28년도까지 볼 때 300만 톤 정도, 30만 톤 정도의 양극재 수출을 보다가 59% 정도 보다가 419만 톤에서 낮춰 잡았다는 이야기. 요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 이야기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17만 2천 원을 갖고 있다가 12만 원 정도의 리포트인데, 요 보시면은 인플린지란 단어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생산량 자체가 좀 낮아진다. 근데 이제 사실 UBS는 약간 뒷북 치는 게 없잖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이 좀 빠져가지고 실제적으로 외국계 증권사에서 CFD 계좌에서 매도가 탁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신한이나 이렇게 나왔는데,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차전지가 지금 뭐 우리가 알겠지만은 적자가 심한 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라서 포표도 지금 요래 있고, LNF도 최근에 뭐 7만원대 요래 있는데, LNF는 최근에 조금 딴 거 약했고, 그리고 이제 그치만 에코프로 BM이나 이렇게 빠졌는데, 이 에코프로 차트고 조금은 낙폭을 좁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는 아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 그래서 2차전지 UBS 보고서는 매도 리포트는 뭐 일단 반등에 물을 끼얹은 정도, 찬물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관세 이야기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결과라 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는 자동차겠지만은, 하신 이후 VI 들어갔어요. VI 들어갔네.
모비스? 모비스는 저의 뭐 원픽 종목이었는데 뭐 잘 가니까 가져가야죠. 요 기사 또 나오잖아요. 예, 기사가 또 나와요. 관세 범위 축소한다고. 백악관이 4월 2일 날 관세에 대해서 tariff industry sector like car and microchips are no longer expected to be announced that date. So major trading partner will still be hit with so-called reciprocal tariff. reciprocal tariff가 상호 관세인데 자동차나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가 no longer expected to be announced on that date. no longer 더 이상 아니다. 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그 단어네요. 요 하나로 그냥 자동차에 올라버리는 거. no longer date, no longer date. 예. 원어민 같아요. 뭘 또 콩글리시라 그래.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하얀 집이, 흰 집이니까 백악관이겠지. 영어라는 게 저도 뭐 당연히 못하지만은 딱 kit만 잡으면 돼. 딱 단어만 알면 돼. 자동차하고 뭐 어쩌고가 노론 거니까 더 이상 아니단 말이죠. 기대할 수 있는 발표치에 to be announced that date. 4월 1일 날 발표할 수 있는 뭐에 대한 뭐가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럼 된겨. 그래서 이제 자동차주들이 조금 또 올라가면. 근데 이거는 아까 저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자동차주도 되게 가벼워가지고요. 오전에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래는 엄청 실어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후장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중소형주들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보내지만은 뭐 종목들이 좀 이렇게 반등을 하고 그렇습니다. 배터리만 올라오면 돼요. 근데 배터리도 아까 오전에 보니까 대조전자재료 같은 종목들이 또 빠졌다가 들어 올리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좋고 뭐 로봇주들도 오늘은 또 반등세를 해요. 예, 지난주에 이제 너무 이게 삼성이 달려가지고 삼성이 너무 치고 달려가지고 빠진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게 좀 있고 코스닥 오늘 HLB가 아마 제 생각에 이거 아침에 제가 놓쳤어요. 원래 이건 아침에 살라고 작정하고 들어온 종목인데 정확하게 한 박자 놓치면서 여기서 놓치면서 근데 요런 식으로 HLB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한번 팍 수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거래 실어 놓으면 지금부터 확률적으로는 한 2시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핫다 아니에요. 아침에 저는 마이너스 전후면 사는 거였는데 어차피 아침에는 플러스 출발이 유익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렇게 HLB가 요렇게 지금 요런 식으로 딱 가버리면 이건 종가까지 거의 요렇게 가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일부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축소되죠. 그러니까 주가는 더 이상 많이 안 빠지고.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딱 잡아놓고 뭐 똑같습니다. 아침에 뭐 저희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알테오젠대로 바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는데 조금은 또 시간을 벌어주고 예, 그렇게 되면서 장은 이제 일정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하면 9% 비행 같은 애들도 5장에는 다시 보합까지 몰라도 땡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그림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뭐 뭐는 뭐다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지금 돈을 삼아야 될 종목은 기아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신 있게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신경 쓰지 말고 다음을 주식을 하나만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기아나 자동차를 사면 돼요. 네, 이 개별주 좀 공격적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SL이라는 거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화신이나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랜덤한 게 있어요.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관세 이하이가 한 번 더 지금 백악관 이하이가 나오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뭐 그리 이상한가? 아,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촌스럽다 그런 이야기시구나. 장이 촌스러워서 그래, 장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촌스러워서 그래. 혹시 그리고 빠진 거요? 여기서 이제 그 엔터하고 화장품은 참 도토리 뚜껑이라니까 참. 자, 엔터하고 화장품은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도돌이표 섹트예요. 이게 약간 그 주도까진 그렇고 어쨌든 강한 섹터예요. 강한 섹터. 엔트는 딱 2개 정도만 보면 돼요. 엔트는 저는 그리 봐요. 엔트는 딱 2개만 보면 돼요. 뭐 SM하고 YG하고만. 엔트는 그것만 2개만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따라가려 그러면은 이게 다 기회를 주거든요. 따라가진 않아요. 올랐을 때는. 근데 또 SM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볼 땐 또 약간 10만 밑에 내려올 거예요. 그때 그냥 보면 돼. 지금 근데 4분기 실적에 1분기 실적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기대치는. 그래서 따라갈 건 아니고 요거는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보고 화장품은 어쨌든 코스맥스가 안 죽으면 돼요. 예. 화장품은 코스맥스가 안 죽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코스맥스를 딱 두고 나머지 밑에 애들은 오늘 클리오가 갈지 솔직히 말해가 오늘 클리오가 갈지 오늘 뭐 잉거루드가 갈지 이건 몰라요. 예. 뭐 오늘 볼리티아 갈지 이것도 모른다고.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일단 단기적 바닥은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매체에서 화장품주 이야기 많이 나와도 오늘 다시 여기 보면 선진뷰티 들어오네. 선진뷰티나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는 작은 애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선진뷰티나 잉거루드는 다 작은 애들이에요. 인디 브랜드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투심 자체가 좋아서 그래요. 투심 자체가. 그래서 화장품 쪽은 그렇게 그냥 너무 딥하게 보지 마시고 좀 편하게 보시는 게 나아요. 너무 올라갔다 했을 때 뭐 장중에 매매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올라간다 싶을 때는 뭐 급하게 사지 말고 그냥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좀 빠졌다 했다가 기아를 배당락 때 손절하면 안 되는데 손절하셨다고. 근데 우리 방송을 잘 안 보시는구나. 배당도 7,000원 받고 꽁도 먹고 알도 맞고 그래서 내 평균 단가에다가 7,000원을 더하라 그랬는데 그리 안 들으셨구나. 어쨌든 화장품 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은 그냥 무난해요. 무난한 섹터예요. 무난한 섹터고
이 전력 쪽 있죠. 전력 인프라. 그렇죠. 전력 인프라가 지금 보면 가다 말다 할 겁니다. 오늘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은 조금은 멈칫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LS는 조금 그렇다 치고 이제 HD 현대인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오늘은 아마 반등 시도할 거예요. HD 인력도 그렇고 지난번에 47만 원대까지 효성도 그렇고.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장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흔들린 것 같아요. 시장 때문에. 전력인프라는 장 때문에 흔들렸고, 어쨌든 요것도 미국 픽테크가 반등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애플하고 테슬라 빼고 나머지 5개 M5겠네요. M5 종목들의 탄력성이 되게 중요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 같은 애들, 메타, 페이스북, 예, 요새는 이름이 바뀌었죠. 페이스북, 페이스북, 인스타,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요런 애들의 주가가 올라와야 저쪽 애들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게 다 데이터 센터 쪽이라. 그러니까 물론 엔비디아도 필요하겠죠. 예. 엔비디아는 지금 조금은 더디지만 요런 세 친구 정도가 조금 더 올라오면 좋아져요. 그래서 주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눌림이라서 여기서 다시 하락폭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HD 현대인력 기준으로는 한 35만 원대, 34만 원대 중반으로 올라오면 또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보시던 분들은 너무 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침에 살려고 했던 이 친구는 오늘 날라갔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지금 요 섹터 지금 전망하고 있죠. 예. 테마 이야기를 좀 드렸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요 시간에 그 BHI하고 요거 BHI 혹시 갖고 계세요? 제가 요 시간에 효성중공업은 아마 지금 손실 구간이 좀 있을 거고 ISC는 이익은 좀 나셨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너무 욕심을 안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요거 이제 종목 잠깐 가면 이건 리딩하는 거는 아닌데 잘 참조하세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 드리는 거 중간에 AS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오테크닉스는 그때 아마 허리선 왔다가 제가 다시 한번 사라고 했었는데 안 사신 분은 할 수 없고, 예, 사신 분 그때 아직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 전환 되셨을 거고, 효성은 지금 조금 아마 손절선도 내려갔다 왔을 건데 또 최근에 또 매수하라는 매경을 드렸으니까 드린 분들은 또 들고 하면 됐고, SOS11 이제 시세 하면 끝난 시세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의미가 없고, ISC는 그리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반도체가 좋아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가 조금은 주춤될 수가 있어서 만약에 갖고 간다 하더라도 조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냥 현금화 해버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HI는 지금 2만원대 왔다 갔다 할 건데 이거는 두산 에너빌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갖고 있다면 조금 더 들고 있어 볼 필요는 있어요. 특별히 이쪽은 코바니 원전도 원전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력하고 원래 원전 쪽이 실제적으로 최근 3월 동안 별로 움직인 게 없어요. 원래 워낙 관세에 많이 밀려져 가지고 그래 있으니까 한번 다 팔 필요는 없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 보고 PSK 홀딩스도 ISC처럼 반도체니까 아마 이때 7% 정도 나긴 났을 거예요. 지금은 시세가 아마 또 밀렸죠. 예, 밀렸는데 두 개 다 ISC하고 PSK 홀딩스는 이쪽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 꼭 뭐 한미 반도체를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HBM 쪽이 별로 안 가거든요. 이제 이벤트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HBM 쪽이 조금 약하다는 걸 좀 전제하죠. 최근에 삼성전자는 사실은 HBM으로 올른 게 아니라 만약에 반도체로 보면 레거시로 움직일 게 크니까 레거시 반도체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존 이제 범용 반도체, 전통형 반도체를 말하죠. 예, 그런 거 크니까 그거는 한번 참조하세요. 요거. 그러니까 반도체 PSK 홀딩스하고 ISC는 너무 욕심 내지 말고 BHI는 조금 더 끌고 가보고 SOS11 그때 이제 끝났다 보시면 되고 효성은 좀 기다려보고 요 테크닉스는 그냥 뭐 약간 삼성 같은 존재니까 근데 요 테크닉스도 지금 여기서 확 욕심낼 수 있는 시세는 아니에요. 그냥 전고점 이상이니까 조금 더 끌고 가는 거죠.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이죠. 16 이상까지. 그렇게만 봐야 돼요. 신규는 1년짜리에서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리 일단 치고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에 있거든요. 치고 갈 수도 있는 자리인데 애매한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공매도 재개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눈에 보이는 요 파워보다는 시장이 조금 움츠려들 수 있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건 인버스 사고 뭐 사고 그런 거의 핵심이 아니에요. 시장 전체적인 파워 측면에서는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장을 조금은 좋기는 한데 이거 좋은 걸 가지고 달라붙는 것보다는 한 박자 좀 쉬고 오히려 눌린 종목들을 보는 그런 관점이 되게 좋습니다. 그거 한번 참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 있죠. 빤말 있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금방 또 자리 잡아요. 이제 그러니까 휴젤도 그렇고 뻔한 종목들인데 클래시스는 이제 매각이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저거는 뭐 사실 우리가 투자할 때 그리 많이 보는 종목은 아니고 2차 전지 쪽은 아침에 때린 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낙폭은 좁혀 나갈 것 같습니다. PNT도 아까 잠깐 45,000 밑에 밀렸었는데 잡힐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40분 동안 테마 이야기를 좀 해봤죠. 종목들 조금만 더 개별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공매도는 뭐 사실 전 종목이 공매도죠. 예. 공매도는 전 종목이 공매도예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볼 때 잠깐 공매도 얘기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어떤 사람들은 싸다 그럴 거고 저 같은 사람은 비싸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삼성전자는 공매도를 쳐가지고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가 변동성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는 삼성전자 매수에 대한 해지가 될 것 같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이것도 어려워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요. 왜 그러냐면 LG엔솔을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쳐가지고 수익을 낼라 그러면은 네이키드거든. 이거는 네이키드예요. 네이키드가 뭐냐면 그냥 배터리는 안 되니까 이제 매도 쳐가지고 수익 내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을 1,000억을 사면 한 100억 정도 매도 쳐가지고 그래서 한 2, 30억 버는 거. 그쵸? 2, 30억. 이걸 50% 먹을 수는 없죠. 주식의 현물이니까 공매도는 어차피 본 상품을 1,000억을 사면 공매도 상품을 1,000억을 매도 칠 수는 없으니까 잘해야 많아야 10% 치지 않겠어요? 그러면 1,000억 사가지고 주가가 10% 올라버리면 나는 100억을 버는데 1,000억을
1000억에 10%, 100억을 공매도 쳐가지고 주가가 만약에 10% 올라버렸다. 그러면은 나는 얼마를 손해보냐면은 아니지. 10%가 오르면 나는 본주가 100억을 벌고 내가 10억을 손해보죠. 거꾸로 밀리면은 말이 좀 어렵구나. 밀리면은 나는 1억을 벌고 그쵸? 1억을 벌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성주계곡님 처음 오신 분이시구나. 어떡하지? 저기 반장 한문틀님, 황금나루님, 저기 처음 오신 분들은 밖에서 복도에서 정신교육 시키고 방에 입장시키세요. 이 신입생들 있잖아요. 이 방에 오신 신입생들은 입장할 때 내가 그 주번이나 반장 황금마루나 세상 최고 귀요미님 그리고 반장 시켜드릴 거니까 저기 입장하실 때 정신교육 시키고 입장시키세요. 어디 오자마자 이미 오른 주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오신 분들은 한문틀님하고 몇 분 반장이에요. 이 공동반장 완장 드릴 거니까 완장 OT 시키고 와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야, 이 방에서 이렇게 종목들은 말이야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쳐 드려요. 모비스가 평균 매수 단가가 24만원이에요. 24만 5천원이에요. 이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오른 종목도 사도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말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을 찍잖아요. 그러면 한 주씩 살 거는 사요. 예, 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서 코리아 서키트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사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 코리아 서키트도 보시면 7%가 움직인 게 지금 대략적으로 한 4월 만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어디로 가고 있고 많은 분들은 이제 방송을 띄엄띄엄 보니까 돈이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같은 반도체를 보더라도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자꾸 스토리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파마 리서치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럼 파마 리서치를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 대비해서 견고한 피부 무용 주식이 움직인다는 거지 파마 리서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원택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원택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장주 파마 리서치나 이런 게 움직이니 만약에 APR 같은 종목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 대부분 실적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장 결과적으로 혹시나 여러분들이 비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내 비올이란 종목이 개박살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피부 미용 관련주가 다 상승인데 왜 내 주식은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봤을 때 비올이 어떤 그 악재가 있는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누가 어떤 주식을 사봐라 그런 게. 그러면 모 회사가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나 의견 거절을 통해 가지고 거래가 정지됐구나. 그럼 그렇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는 게 공부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종목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시장을 보는 쪽을 이야기 드리는 거죠. 어떤 새로 오시는 분들은 미시로 반장을 지명해 드릴 거니까 딱 내 마음이야. 황금단호님하고
MJ 아범님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또 누구 있는데 세 사람 딱 찍어 드릴 거니까 우리 그 최고 화장군님이 안 오셨네. 요 세 분이서 신입들 네. 공기 바짝 들여가지고 재입장 시키세요. 아시겠죠? 신입들이 오면 신입들이 와가지고 애들 뭐 헛소리 삑삑 하잖아요. 하면은 요 반장 이제 임시 반장 시켜 드릴 거니까 딱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확실히 가르쳐줘요. 여기서는 엄한 소리 하면 쫓겨난다, 빠따 맞는다. 그 다음에 우리 앞타임에는 뒷문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오부에는 엄한 이야기 하면 바로 뒷문 나가야 되고, 우리 반에서는 뭐 그런 말은 안 하니까 딱 입장하고 나가지고 단호가 아니죠. 입장해가지고 딱 봐가지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냥 군기 바짝 들여가지고 그래야 이게 방송이 잘 돼요. 장애 지금은 사실 시장 자체가 되게 요원할 때고 테마 이야기 말고 이번 주가 여러분들 이번 주가 제가 어제 했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탄핵 심판은 지금 이제 가결로 갔어요. 그쵸? 요건 이렇게 됐고 알래스카 요거는 차익 구간 같아요. 차익 구간. 그러니까 아침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은 몇 개 보고 포스코 말고 좀 대장적으로 갔던 게 넥스텔이거든요. 약간은 지금 넥스텔이 빠졌다가 들어 올리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휴스틸이라고도 있어요. 휴스틸도 아침에 밀렸다가 좀 올렸고 대표적인 게 성강밴더가 있죠. 예, 성강밴더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강관 회사예요. 그 다음에 태광 있을 거고 태광. 예. 그 다음에 LNG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동성화인텍이라고 그 LNG 본행제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요런 회사들이 또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프 유전관 관관 만드는 이제 세아제강 그룹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이쪽 섹터는 조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그냥 안 하려고요. 제 생각에는. 예, 저는 그리 보고 있어요. 조금 더 때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봐봤는데 NXT가 오늘부터 이제 350개 종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뭐 이상호가도 많았었는데 HLB가 아침에 상한가였거든요. NXT에서. 이제 우리가 시세를 골라볼 수가 있는데 N자가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그 NXT 시세예요. 근데 이건 이상호가인데 장중에는 뭐 그냥 저는 계속적으로 KRX를 센터에 놓고 보는데 뭐 헷갈리면은 그냥 기존에 해놓으면 되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꼴보기 싫어서 이제 이렇게 헷갈려서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봐버리면 갑자기 오늘 고가 상한가 찍었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장중에 습관적으로 우리 KRX 거를 봐요. 기존의 거를. 근데 아직은 이제 이쪽이 많이 변화는 안 되는데 대충 보면 이제 약간 도움되는 게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880개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NXT는 시간이 우리보다 일찍 열리니까 그런 거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호가가 8시 10분부터 나옵니까? 맞아요? 10분인가? 10분이죠? 우리는 KRX가 이제 기존에 이게 이제 호가가 8시 50분부터죠? 아, 8시에요? 8시? 그래요? 여러분이 더 잘하네. 예. 아! 한문틀 TV님도 반장이에요. 예, 반장 4사람 하세요, 4사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4명 있어요, 4명. 뭐 하나 안 만들어 드렸구나. 그래요? 반장이에요, 반장. 예. 그래가지고 신입회원 반장님들은 신입회원 입장하면 공기 바짝 시켜가지고 입장을 시키세요. 장이 조금 밀리네요. 뭐 어쨌든 오늘 장은 뭐 저 정도 나올 수 있죠. 근데 마이크로 많이 빠진 거는 약간 뭐 매출 성장률 어쩌고 하던데 약간 그건 다른 거 같아요. 뭐 그거 가지고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뭐가 또 갑자기 밀리는구나. 삼성전자 오늘 밀리는 날 아니에요? 지수가 똑같죠? 예, 오늘 주가 지수 오름은 삼성전자 주가 오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 요 완장 차시도록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분, 네. 황금단호님, MG아범님, 황금이 뭐 이렇게 많어? 뭐 잘못한 거 아니야? 황금마루님, 한문틀님이 네 분은, 네. 다음부터 왼쪽 팔에 요거 완장 차고 들어오세요. 잘못하면 탄핵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완장 차고 들어와요. 황금이 많네. 예, 요거 딱, 여기에다가 딱 메고, 그래가지고, 그, 방에 지금,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은, 공기 바짝, 예, 들여가지고, 재입장시키고. 정신교육 바짝 시키세요. 예. 반장 완전 차고 들어오세요.
그렇지. 예, 선도 잘 해가지고 우리 반장님들만 믿습니다. 자, 뭐 특별히 요 시간에 예, 우리 반장님들만 믿습니다. 딱 해가지고 이 올 요 정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모비스 제가 이야기 참 많이 드리거든요. 현대 모비스 이야기를. 근데 모비스가 이게 크게 보면 이 회사가 현대 모비스인데 재료가 엄청 많아요. 이게 보면 배당도 있네. 배당. 아, 3월 25일이 배당. 오늘 며칠이야? 오늘 배당 보구나. 예. 현대 모비스가. 아, 배당인도 있네요. 오늘. 그래서 움직이는구나. 배당인데 왜 이게 기준일이 25일이면 오늘이 배당락인데? 날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24일인데) 아 잠깐만 24일 날이 배당이었으면 월요일 날이 배당락이었는데 맞았구나. 아이고 깜빡했다. 그러니까 모비스가 원래 이런 게 좀 있어요. 현대 모비스가 24년도 11월 19일 날 인베스터 데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을 첫 발표를 했고 27년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은 대략 8% 정도를 전망을 하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전장은 자동차 부분인데 요거는 그렇고 지금 모비스는 난 캡티브 매출에 대한 확대를 좀 많이 이야기합니다. 로봇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로봇, 난 캡티브드. 예, 이쪽이 좀 있고 설비 투자 안 들어간 쪽을 말하는 거고 전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기차 라인업이 강화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그리 높지는 않는데 5에서 7% 정도 전망을 하고 TSR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할 때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합친 건데요. 주주 환원율을 말합니다. 아마 총 주주 환원율인가 그런데 뭐 도요타나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TSR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사주 어저께 5,000원 정도 했잖아요. 5,000원. 그러면은 이제 모비스가 이미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5,000원의 배당도 받게 돼요. 본의 아니게 선택적으로. 제가 깜빡했는데 이거 5,000원이거든요. 이미 지금 갖고 계신 분은 5,000원도 무조건 받아요. 결정 난 거라서. 그러니까 내 평균 단가에 5,000원을 또 뭐 빼도 되는 거예요. 주당이니까. 100주 갖고 있으면은 5,000원이면 50만원 준단 말이에요. 그거 들어오는 건데 근데 어제 그러면 24일이었으니까 이건 제가 깔짝하고 날짜를 잘못 알았는데 오늘 24일이었으면은 모비스가 실제적으로 어제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배당락이 나온 거고 오늘 마침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모비스가 잘 보면 모비스 주주분들이 엄청 많으실 건데 원래 모비스의 장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비스의 장점이 가장 안정적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작년도에 이제 3조 원대로 점핑을 한 거예요. 난 캡티브 매출이 많아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조 5천억까지 대략적으로 20% 정도 성장을 본단 말이에요. 매출의 증가 속도보다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빨라요. 잘 보면 매출이 59조, 57조, 60조인데 매출 성장 속도는 대략 10% 전후인데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20%까지 나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까 봤던 대로 제품 믹스 개변화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동화 부품을 많이 파는 거죠. 똑같이 봤을 때 전동화 부품을. 그리고 그래서 이 회사가 주가가 조금 무거운 건 있는데 모비스가 저렇게 배당을 이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한 거는 전말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차그룹 앱티브는 자율주행 기업인데, 예, 이건 다른 내용인데, 이 앱티브는, 예, 이거 앱티브는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이고, 어쨌든 간에 현대차가 앱티브라는 기업과 조인트 배치를 성립을 했고, 거기에 현대모터스나 기아 관련해가지고 이 법인 자체가 자율주행 관점에서 레벨 4나 5 수준의 시스템을 공급하게 됩니다. 어디 쪽으로? 앱티브 포함해서, 앱티브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예, 그 다음에 HMC, 현대모터스 그룹, 그 다음에 기아, 모비스. 모비스가 들어가게 되면 모비스는 당연히 전기차 관련된 모듈을 설계하고 또 레벨 4 관련된 일이 빈스를 하는데,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이고, 이게 로봇 쪽이 있는데 잠깐 리포터가 없네요. 어쨌든 간에 실적 자체가 앞으로 되게 좋아지는 기업 중에 하나라서 올랐을 때는 사지 마시고, 오늘 뭐 8% 올랐다고 또 같이 사라는 건 아닌데, 모비스가 제가 볼 때는 24년도 코로나 때 이제 요 슈팅난 가격이 있잖아요. 한 31만 이상. 그러면은 올해는 조금 결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치에서 말씀드린 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모비스 같은 주식은 이제 그런 투자분들인데, 카카오를 이제 네이버나 이런 거를 올해 한 20, 뭐 중간까지 보시는 분들, 요런 투자가분한테 맞는 거예요. 조금 안정적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종목은 기아를 사면 됩니다. 기아를. 오늘 이게 정확하게 잡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97,000원 이하? 예,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오늘 내가 이 시간에는 여기에다 찍어 드릴 수는 없고, 자동차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갔다는 거는 잘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비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글로비스도 회사가 되게 좋은 기업인데요. 지난번에 잠깐 추세적으로 오다가 밀렸네요. 요런 자리는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글로비스 자리는. 이게 글로비스가 원래 제가 좋게 볼 때는 이거 에어 인천 그래가지고 가져왔던 건데, 이게 기술적으로 글로비스가 어차피 물류회사잖아요. 예, 그쵸? 근데 이는 경기와 좀 관련되고 많이 빠진 거는 아마 경기 둔화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사실 거면 거래량이 제일 많은 게 여기 있죠. 여기 하나 있죠. 여기 양봉.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죠. 요렇게. 그럼 딱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첩첩산중이 또 매물이 많다는 거고, 만약에 우측으로 딱 고점을 낮춰버리면, 이 짧은 시간이 낮춰버리면 딱 얻어맞는 자리거든요. 얻어맞는 자리. 각도 조금 빠르긴 한데 이렇게 딱 꺼버리면 얻어맞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만약에 밑으로 당겼다고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당겨버리면, 글로비스는 패턴도 그렇고, 여기 이제 머리가 하나 있고, 여기 왼쪽 머리가 있고, 오른쪽 어깨가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여기 있는데 한 번 더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글로비스는 한 요 정도 자리, 한 12만원대 딱 중반 자리, 예, 12만원대 중반 정도 자리에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비스는 한 12만 6천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방송 보면 홀려뿌리거든요. 지나고 나면, 네,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안 보실 거고. 근데 이제 HTS는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네, 남아 있어요.
저는 글로비스를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 이건 뭐 제가 몰라 하는 거고. 지금 23, 25, 03, 24 기준에서 한 127 이하에서. 이래 놓으면 지난번에도 하이닉스처럼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그래서 18500 요 자리가 미리 그렇게 한 2, 3주 전에 준비했던 자리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내가 그때 사든 안 사든 간에 그걸 활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오늘 장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장은 하루 종일 요런 장이에요. 오늘 장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장 출발할 때 이미 우리나라 장이 오늘 나스닥 선물이 강세잖아요. 어차피. 이유가 지금 관세 이야기잖아요. 아침부터 이미 출발할 때부터 미국 장도 끝에 올라온 게 있는데 장이 아침 출발할 때부터 나스닥 선물이 강세잖아요. 물론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스닥 선물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증시를 이게 나스닥 어제 마감인데 지금 나스닥 선물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본장까지 갈지는 차후의 문제인데 이미 이제 또 올려놨거든요. 요게 어제 깨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 막판에 확 땡긴 거고 똑같은 내용인데 아침에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은 웬만해서는 오늘 같은 날은 거의 다 그게 약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장은 이제 어차피 지수 밀리고 하는 거는 대부분 삼성전자 밀리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제 이렇게 밀리니까 이건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가 별로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안 왔는데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윤석열 대통령 그 날짜가 나왔어요? 이거는 재판인데? 탄핵안이 아니고? 아니, 이거는 탄핵안이 아니고 재판 아니에요? 4월 14일이? 재판이잖아, 재판. 탄핵안이 아니고. 그러면은 헌재는 언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이잖아요. 형사재판이잖아요. 이게 14일이에요? 그럼 이거는 헌재랑은 별개인가? 요거는 이제 재판이니까 헌재랑은 별개죠.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니까.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죠? 별도. 다른 거. 그래서 이번 주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아마 제가 장을 왜 그렇게 보냐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최소한 이제 완전 사정권이잖아요. 그쵸? 그래도 항상 어떤 그 정치적 그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뭐 개별주들은 상관이 없는데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피라미딩 매수가 막 들어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보편적인 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나 한국 기관 투자가들도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이 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실례로 그렇잖아 실제적으로. 뭐 아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이란 단어를 조금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알래스카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포스코가 물론 알래스카 때문에 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건 아마 개인들 오더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는데 요 날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진행력에 있어가지고 약간 불확실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대기 자금들이 좀 많다는 게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시 이제 생각보다 전력 인프라가 많이 올라와서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좋기는 한데 이제 투자 결정을 만약에 전력 인프라 이런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력 인프라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빅테크의 반등에 포커스를 두지만은 여러 가지 이슈 가지고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장이 아마 한 1, 2주 정도는 조금 혼종될 것 같아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은 너무 갑자기 말리 올라간다 싶으면 우리가 뻔히 아는 섹터라 그러면 무리할 필요 없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 반등하면 반등하는 갑다 생각하고 유상 쇼크에서 좀 벗어나네 그냥 그 정도 보면 되고 너무 이렇게 너무 딥하게 보면 안 돼요. 아까 그 HLB 같은 것도 제가 아까 이야기 하잖아요. 어차피 누가 봐도 어차피 5월 달에 하든 안 되든 될 거고 그러면 주가가 어쨌든 그 하루 금요일 날 하한가 탈출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같은 경우는 조금 한다고. 반장 저기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저기 정치적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 반장님 정치 이야기 많이 하면 쫓아내지 말고 저기 복도 불러가지고 빠따 때리세요. 빠따 때리거나 그 해가지고 손들기 해가지고 주식 이야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완장 차고 데리고 나오라 그래. 예 나라가 왜 망해. 다 남자분이네 그러고 보니까. 여성분이 누워있나 보자. 잠깐만. 이게 제가 주말에 그 폭삭 소가수다를 봤는데 애순이가 자꾸 부반장 됐다고 울더라고요. 애순이가 37표를 받았는데 부반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분 7월 4일생님이 그래요? 부반장은 없어요. 다 반장이에요. 예. 지금 알고 보니까 다 남자분 같아. 이름이 황금 단호 MG 아범 황금 아범인데 설마 뭐 에미도 아닌데 에미가 여자분인데 아범이니까 아들이 남자지. 아범이잖아. 다음 선거에서는 여성분들도 반장을 선거를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다 남자분만 돼 있네. 이거 다 반장 딱 보니까 남자분. 황금마루도 남자 같고. 얘는 대놓고 아범이니까 남자고. 여기도 뭐 단호란 말은 사실은 이게 참 남자분일 거야. 추정컨대. 다음 반장 선거에서는 어차피 오래 안 가. 이거 다 여러분들 요새 자녀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한 학기 동안 독재가 아니죠. 일주일 만에 바꾸고 하죠. 예, 그리 알고 있거든요. 다음 반장 선거에서는 여성분 위주로 예. 그 외국인 수급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은 제가 보니까 수급지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관망하는 게 있고 좀 특징이 여러분 잘 인지 않았을 건데 그 선물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오랜만에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매수가 많았어요. 3월 14일 1200개, 7500개, 1500개, 6000개, 6000개, 6000개 오늘 딱 매도 나왔거든요. 이 말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예요. 예. 삼성이 약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보는 이 선물 매도 5000개는 뭐 그렇게 쓴 거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잠정 수급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 팀 보고 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사는 종목은 에어로스페이스를 사네요.
어쨌든 요거 이번 하나 사건은 저는 추격 매수보다는 반등시 뭐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 현대차는 진으로 들어오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백악관 보도 이후에 들어온 거고, 어쨌든 빠지면 한 주씩 삼아간다는 게 생각입니다. 아, 한검 단호님이 여성분이세요? 잘 됐네 그러면. 그래요. 아니 뭐 그렇다고 악을 그렇게 쓰세요. 악을 팍팍. 내가 모를 수도 있지. 한금 단호님은 여성분이셨구나. 예. 자, 모비스 있고요. 모비스는 오늘도 세게 들었는데 어쨌든 추격하지 마시고, 근데 자동차가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5장이 아마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고, 크래프톤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이게 금요일날 인조이라는 새로운 게임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크래프톤이나 NC 같은 종목들이 과연 살 때인가에 대해서는, NC는 거꾸로 보면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오져맞습니다. 그 연애하지 마시고, 하여튼 틈만 주면은 그냥 그 갖다 붙여가지고 뭐 어떻게 엮어보려고, 뭐 같은 한금이라고 뭐 또 마루님 또 덤비는 거 봐라요. 같은 여자라 그랬더니, 여성분이라 그랬더니 큰일 나는 게 그냥 틈만 나면은. 하여튼 자, 그리 보시고, 바이넥스는 아마 다른 수급이었을 거예요. 이게 HLB 그 생명과학인가 어디 지수에서 빠지면서 들어온 거예요. 예. 근데 바이넥스나 ST판 같은 애들이 원료의약품 쪽인데, 제가 알기로는 HLB인가 뭐가 빠지면서 바이넥스가 어디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바이넥스도 유상증자 해야 되네요. 근데 바이넥스는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나? 원래 유상증자를 하려면은 일단 본인도 돈이 있어야 돼요. 더 에이블이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예요. 바이넥스가 공장을 지으려면, 그러면 저런 건 유상증자 말고, 유상증자를 한 적이 최근에는 없네요. (2009년도에) 유상증자를 한번 했군요. 아니 마침 기사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바이넥스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수급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잠정을 좀 보면 LG엔솔은 뭐 최근에 나쁘진 않습니다. 예. 금융주는 아마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그림이고, 넥스틸은 오늘 어쨌든 내일까지니까 그리 보시고, 한화는 이거 기관들 틀 것 같은데 안 트네. 바로 연기금 틀 건데 이거요. 조금 어쨌든 하나그룹주들이 변동성이 좀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도는 어차피 길게 봐야 되고요. 요새 조선 현대중공업도 좀 빠져 있는 그림이고, 텍스프리는 이거 회사 개별인데 되게 좋습니다. 원래 이게 텍스 리포터인데 지금 주가가 요 프랑스 그 라이센스 날아간 거 절반 이상 회복했거든요. 빠질 때 보시죠. 올라갔을 때 보지 마시고, 올라갈 때 보지 말고, 빠져가지고 5월선 근처에 있을 때, 주가가 5월선에서 너무 떨어져 있을 때 말고 근처에 있을 때, 그때 보세요. 유일로보틱스는 조금 전에 무슨 기사 하나 날렸어요. 이게 현대차 로봇 관련 기업이죠. 오늘은 삼성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했어요. 로봇주들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많이 급등을 했지만은 올해 계속 화두는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주가는 이제 뭐 올랐다가 얼마 전에 어저께 이제 그 로보티저도 하나증권에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증권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주말에 그 나온 요 레터인데 뭐 어젯밤에 제가 볼 때 주간 정시할 때 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뭔데 이게 시간이 걸리지?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 스몰캡 팀에서도 이번에 로보티즈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한 면이 있다. 유일이 SK예요. 과한 면이 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봇의 핵심 자체를 뭐 액추에이터로 보는 게 맞다. 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가 올해 로봇의 핵심 자체가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이게 집중할 수 있다. 이 이벤트 때문에 로보티즈의 주가가 밀린 거는 맞는데 뭐 기술적으로는 뭐 사실 정확히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 반등 1차 시도하고 아마 주 중반 정도가 되면 조금은 더 안정적인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입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질이니까 전체 포지션의 한 3분의 1 정도? 이게 기업이 있잖아요. 아예 주가가 쭉쭉 빠지는 재료가 있고 오늘 그 보시면은 HLB처럼 한번 확 빠져도 최소한 HLB는 앞으로 적당한 수준으로 잡아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그대로 HLB 향후 주가 차트 흐름이 뭐 이거는 몰라도 최소한 이런 과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되게 높아요. 주가 자체가. 그게 이제 이거를 뭐 사고 안 사고의 문제일 산다면 어차피 단타 매매인데 오후에 다시 만약에 밀려주면 단타 매매인데 단타. 그래서 한 5만원대 중반을 보는 단타인데 내가 아까 5만원까지는 이제 봐봐요. 딱 그잖아. 이거 보면 올라가지고 아침에 딱 30분 파닥파닥 하고 그 다음에 30분 행보하다가 한 1시간 쉬었다가 1시간 뺐다가 딱 올리죠. 그럼 지금 11시 반이니까 지금 들어가면 또 그렇게 변동 크진 않아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만약에 오후장에 한 2시 정도 됐는데 얘가 좀 삐리리하고 단타 치는 사람은 웬만하면 뭐 들어와요. 매수가. 근데 지금 보시면 아침에 거래가 분명히 많이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이 41%밖에 안 돼요. 지금 2시간 반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거래는 지금 많이 안 되는 거예요. 파는 애들도 없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후장에 이제 봐야 되는 종목이고 그렇습니다. 뭔 이야기 하다 옆으로 샜지? 로봇 이야기 하다가 로봇이 그래. 오늘 로봇은 클로봇이나 모든 로봇은 만약에 재매수한다면 1차 매수 가능하고 원래 갖고 있다면 관망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런 게 좀 있고 방산 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그냥 편하게 보려고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길게 보시고 뭐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화신 같은 거 하면 제일 괜찮은데 이거 올랐을 때보다는 그냥 종가에 조금 일찍 들어가고 그리 보시고 좀 탄탄한 종목으로 현대차의 미래를 보고 만약에 중소형주를 본다 그러면은 SL을 많이 올랐다 생각하지 마시고 SL을 개별 대장주로 보면 좋습니다. 현대차의 미국에는 GM과의 협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니요, 배당 아니에요. 관세. 자동차는 관세.
관세.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네요. 예. 내일은 또 오늘 사실 그 정치적 리스크가 그래도 장이 별로 부담은 안 주는 모습이고 이번 주도 조금 조심합니다. 예, 지수는 조심하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